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6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거의 이제 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오늘 기준으로 꾸민걸 PC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2057분의 구독자를 부유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제작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게 그 며칠 전에 그 어머님께서 사용하실 PC를 한번 제작 의뢰를 요청해 주셨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꾸민걸 PC를 알게 되셨고, 이제 제가 견적서를 크게 두 가지를 드렸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꾸민걸 PC에서 견적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품명 나오고 가격이 나온 게 아니라 왜 그 부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다 부연 설명을 해드리죠.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드렸어요. 1, 2를 드렸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1번으로 선택을 하셨고 한 10장을 드렸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품 설명을 해서 그 초보자 분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그 제작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풀세트예요. 모니터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바, 그 다음에 본체 뭐 케이스, 메모리 뭐 키보드 마우스까지도 딱 보시면 이제 화이트 테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부품 하나하나 한번 보여드릴 거고 혹시나 어르신들 혹은 부모님께서 사용하실 PC를 구매를 조금 염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어르신이 아니어도 뭐 어린 자녀 혹은 나는 헤비한 업무를 보지 않아 그냥 라이트한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서핑 뭐 문서 작성 할 때도 꽤 유용한 PC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정말 롱런하고 있는 CPU죠. 그리고 뭐 6코어 12스레드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뭐 4.4기가까지 그 부스트가 돼서 꽤나 빠른 속도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내장 그래픽이 있어서 그 외장 그래픽 카드 요즘에 가격이 보통 PC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도 꽤나 쓸만합니다.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장 그래픽을 아무래도 외장 그래픽을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데다 더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원체 좋은 모델이라 제가 뭐 길게 설명해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이제 뜯어 봅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언박싱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모리는 에센코어 클레브 DDR4 8기가짜리 두 개로 총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8기가로 뭐 구성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16기가 듀얼 구성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좀 할당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6기가로 제가 세팅을 해 드렸고, 클레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메모리에서 가장 좋고 조금 평판이 좋은 거는 사실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의 부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조립해서 이제 생산하고 하는 판매 업체가 바로 이제 에센코어인데 클레버 볼트 X 메모리 방열판도 있고 일단은 AS 기간이 무시무시합니다.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AS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리미티드 워런티라고 해서 그냥 계속 거의 평생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품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제품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짱짱한 느낌이 들고, 지금은 제가 이제 정품 스티커 유통사 AS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반짝반짝하는 이 스티커가 필요한데요. 그것도 제가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XMP 지원을 해서 일종의 오버클럭이죠. XMP 지원해서 이제 3200까지 올라가는 메모리라 뭐 그 이상도 수동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냥 안정성 있게 그냥 3200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SSD는 NVMe 컬러풀 CN600 프로입니다. 512기가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딱 적혀 있죠.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SSD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벤치마크
마크하고 속도가 얼마큼 빠르게 나온다, 뭐 속도 잘 뽑아준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엔드 유저를 만나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품을 선정할 때 유통사라든가 제조사, 그리고 무상 AS 기간 같은 거, 제품의 완성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 저도 일종의 소비자이고 저도 안 되면은 센터로 보내야 되고 AS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품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속도 잘 뽑아주고 진짜 잘 만들어진 SSD입니다. 자,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입니다. 엑셀2. 저도 이거 많이 판매하고 있죠. 이건 뭐 그냥 뭐 1, 200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그 이상 한 500개 이상 제가 판매를 해봤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거를 조금 조립하시는 분들도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저랑 같은 공통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초도 분량이 되게 적다라는 거예요. 초도 분량이 적고, 그리고 웬만한 보호 회로들은 다 갖고 있어서 이것도 아주 튼튼한 파워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용 PC에, 그리고 뭐 외장 그래픽 카드도 들어가지도 않고 일반 가정용 PC에 파워 600W가 조금 오버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00W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컴퓨터를 켜는 순간 600W를 다 쓰는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쓰는 만큼만 쓰는 거고, 그만큼의 허용치, 내가 여기다가 뭐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건 아니면 외부로 뭐 여러 가지 장치라던가 뭐 하드 같은 거를 달 때 이제 조금씩 내가 전력 소모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요구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허용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내가 딱 쓴 만큼만 와트가 올라가고 전기세도 그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80 플러스에 대한 등급이 이게 전기세와 관련이 있는 거지, 이 600W라고 해서 무조건 600W를 쓰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500W랑 600W랑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도 않고 해서 아예 그냥 초기에 그냥 600W로 장착을 한 것입니다. 자, 메인보드는 MSI A520M A 프로입니다. 이 보드도 한두 개 판매를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딱 조립을 하고 했을 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딱딱딱딱 이런 느낌, 아마 조립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보드가 딱 그런 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AM4 소켓에서 5600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포트도, 디지털 포트도 충실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히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쭉쭉.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메모리 슬롯은 2개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메모리 그 8기가짜리 2개로 해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메모리 뱅크가 4개가 좋다, 뭐 2개가 좋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4개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2개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램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추후에 혹시나 메모리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뭐 16기가 2개로 이제 증설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금 제가 봤을 때 내구성도 괜찮은 메인보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판매하고 세팅하고 한 경험으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루틴인데요. 뭐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정품 쿨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방열판, CPU 쿨러의 방열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SSD부터, M.2 SSD부터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방열판이 크다 그러면은 CPU부터 장착을 하고 M.2 SSD를 장착하시려 그러면 방열판에 거슬려 가지고 장착을 못 하시고 막 다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SSD부터 먼저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M.2 이 나사 있는 부분도 머리통이 조금 큰 걸로, 머리통이 큰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성이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아주 얇은 걸로 해가지고 이게 약간씩 움직이게 해서 조립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머리통이 큰 나사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품 쿨러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이제 CPU를 장착을 했어요. 자, 정품 CPU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이드 있던 거를 빼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품 쿨러를 장착을 할 건데,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써멀 그리스가 미리 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장착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뭐 닦아내고 싸제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물론 싸제가 좋다 그러면 싸제로 바르시면 좋으실 거고,
기본적인 쿨러로도 5500GT가 그렇게 발열이 심한 CPU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상급 CPU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 인텔이건 AMD건 정품 쿨러를 제공해 주지 않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정품 쿨러 가지고는 이거 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싸제 쿨러 좋은 거를 달아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5500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품 쿨러를 제공해 줘서 이걸로 장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지금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SSD, 이제 CPU 쿨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케이스는 데이븐 V200 화이트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케이스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 가로는 대부분 일반 PC랑 동일한데 길이가 짧아요. 컴팩트해요. 자, 그리고 전면부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고 이제 파워 LED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헤드폰과 마이크 하나로 하는 잭이 하나 들어있고, USB 2.0, 3.0, 그 다음에 C타입의 USB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PC 내부 사진입니다. 자, 먼저 빵끈으로 이제 후면 팬 케이블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선이 이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빵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빼요. 빵끈에 아주 미세하게 나온 그 금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메인보드에 닿게 되면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빵끈으로 고정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제거하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지금 마감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보드 고정핀 아시죠? 메인보드 고정핀인데, 이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가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워 케이블 보시면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는데, 메인보드와 이제 연결되는 케이블이 있어요. 24핀 케이블이 제일 큰 건데, 이거를 이제 이제 뚝 누르시다가 이제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서 메인보드가 불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패널 여러 가지 뭐 전원 스위치라든가 리셋 스위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결하시다가 또 뒤에 닿아가지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잘 지지를 해줍니다. 자,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가 조금 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고정핀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가 케이스에 완전히 딱 밀착돼서 장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높이 이것 때문에라도 그 효율적인 발열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고정핀을 장착해 주시면 되시고, 이 데이븐 V2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 고정핀을 줘요. 이게 어디에 장착이 되냐? 자, 이쪽 부분 이렇게 우측 하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요 옆에 있는 금속들이 있죠. 요거 연결하실 때도 위에서 눌러도 뒤에 있는 납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케이스에 닿지가 않아요. 꼭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입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프음 스피커입니다. 제가 조립한 P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프음 스피커를 다 장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케이스를 사게 되면은 이 비프음 스피커를 다 하나씩 넣어 놨어요. 이 비프음 스피커는 케이스의 부속품입니다. 메인보드라던가 뭐 CPU에 대한 부속품이 아니고, 케이스를 사게 되면 봉지 안에 여러 가지 나사와 뭐 케이블 타입 몇 개와 이렇게 들어있는 부속품이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넣어주더라고요. 이 비품의 역할은 그 말 그대로 삐삐삐 이런 소리로 컴퓨터의 이상 증상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켰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 근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 그럴 때 이 비품 스피커가 있으면 부품별로, 물론 이제 제조사 바이오스 제조사별로 이제 비품에 대한 패턴이 조금 달라요. 어떤 제조사는 삐삐삐삐 하는 게 뭐 메모리 쪽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삐삐삐삐삐 이거는 그래픽 카드다 하는데, 만국 공통어로 어느 제조사든지 바이오스 제조사든지 딱 하나를 통일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부팅일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에 연결된 뭐 후면 스피커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메인보드에 연결된 요 비품 스피커, 아주 조그만한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라던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분께서 이제 컴퓨터를 잘 받으시고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이 안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일단은 컴퓨터 앞에 가셔서 "컴퓨터 전원을 눌러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 이제 전화상으로 전화 이제 너머로 이제 삑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본체는 정상이란 소리예요. 그때는 이제 소비자분께 말씀을 드려요. "아 지금 모니터랑 뭔가 연결이 안 돼 있거나 한 것 같습니다." 혹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내장에다가 연결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도 있고 해서 저도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품 스피커입니다. 자, 결론은 컴퓨터의 이상 증상을 나타낼 때 특정한 부품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그 패턴으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거는 모든 만구 공통어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파워 넣었고 그다음에 케이블 정리한 거고요. 이제 전면부 프론트 패널이라던가 이런 거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뒷면 사진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32인치 LG 모니터를 이제 화이트로 같이 구매를 해 주셔 가지고 그 DVI랑 HDMI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별도로 그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그거대로만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 모니터랑도 뭐 선이 안 맞는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바로 잘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최대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전원을 한번 켜 봤어요. 전원을 한번 켜 봤는데 조금 이제 재미난 것들이 있죠. 자, 보면은 DDR 스피드가 2666으로 나와요. 원래 우리는 3200으로 구매를 했는데 2666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정상적으로 한번 부팅이 잘 되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부팅이 굉장히 설레는 부분이죠. 삑 하고 나고 소리가 나고 이제 화면이 딱 포스팅이 될 때, 조립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저도 지금 한 20년 정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때가 쾌감이 제일 좋아요. 내가 정성스럽게 조립한 PC가 삑 하고 소리가 나고 화면을 탁 띄울 때, 여러분들 아시죠? 자, 두 번째,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메인보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그다음에 성능을 조금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경고가 뭐 막 있죠. 뭐 절대로 전원 끄지 마라, 뭐 USB를 뽑지 마라 이런 경고 문구인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불익 상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메인보드가 먹통이 돼요. 벽돌 증상. 아무런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화면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켜지긴 켜지는데 아무런 뭐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렇게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로 AS를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컴퓨터 PC 사설 업체에서 이제 롬 플래싱을 다시 해가지고 살려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꼭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드웨어가 좀 최신으로 바꿀 때 업그레이드죠. 만약에 내가 지금 라이젠 뭐 3600을 쓰고 있는데 5600 CPU를 쓰고 싶어. 물론 이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AM4 소켓이라. 그럴 때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하드웨어를, 좀 더 나은 하드웨어에 대한 호환성을 이제 향상시켜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자꾸 이상한 불량 증상을 동반할 때, 그때는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버전을 확인해봐서 내가 쓰고 있는 버전, 그 다음에 최신에 나온 버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슈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뭐뭐뭐뭐에 좋고 뭐뭐뭐에 좋다. 그랬을 때 내가 증상에 관련된 게 여기 있네, 이게 수정이 됐네 하면은 그걸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PC를 새로 구매하셨을 때, PC를 새로 구매하셨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출고 전에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정말로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냥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렇다면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주변에 능숙하신 지인이나 뭐 오빠, 삼촌, 형님, 고모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 PC 수리 업체에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는 제가 A520MA 프로 메인보드잖아요. 자, 지금 제가 XMP 프로필을 불러와가지고 지금
DDR 스피드를 아까 2666에서 3200으로 정확하게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다 끝난 상태고요. 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스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3200으로 잘 잡고 정규적인 클럭 잘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기기 이제 알려드릴게요. 주변 기기는 지금 뭐 다 화이트로 하셔가지고 모니터까지도 화이트고 케이스도 화이트인데, 사실 케이스만 저한테 색상을 말해 주셨어요. 화이트로 하고 싶다. 그런데 어차피 하시는 거 저는 부모님이 아무리 이제 어머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니터는 까맣고 키보드도 까맣고 막 그런 것보다 저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사운드 바도 화이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리버 제품이고요. IBS 200이라고 하는 사운드 바예요. USB 전원으로 들어가고, 옛날에는 뭐 스피커에 또 전기 코드 하나 꽂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컴퓨터 뒤에다가 딱 꽂아 주시면은 그냥 전기적인 부분은 딱 끝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전기를 빨아서 이제 스피커에 전원을 켜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기 코드가 아닙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도 로지텍 제품이고요. 싸구려 막 뭔지 아시죠? 어떤 브랜드인지 그거 안 쓰고 그냥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뭐 그냥 사드리는 선물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쓰시라고, 또 편리하게 쓰시라고 로지텍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 물론 화이트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용한, 키감이 굉장히 조용한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 것, 제가 이따가도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리시버 있잖아요. 이 리시버 절대로 박스에서 키보드랑 마우스만 빼시고 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리시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 리시버가 딱 마우스에 있는 부분에 딱 교묘하게 딱 숨겨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박스 버리셔 가지고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꼭 이 리시버 꼭 챙기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모니터 사진이고요. 모니터는 LG 32인치 32MN500MW라는 모델이고요. 모니터는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리고 IPS 패널이라 그 부모님들이 이제 어르신들, 어머님이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가시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에는 어머님께서 27인치 일체형 그 본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왕 사시는 거 27인치 동일한 것보다 32인치로 해서 조금 더 광활한 화면을 보실 수 있도록 32인치로 제가 추천을 해 드렸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조립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 제가 알려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 뒤에도 이제 영상을 또 하나 찍어서 이렇게 같이 합본을 만들 건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되게 멀리서 구매를 하시고 또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경기도 화성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요일이나 아무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영상으로 먼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 이 다음 영상은 연결하는 방법 같은 거 제가 이제 문서화를 한 거 이게 다시 찝어서 드릴 거고,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이 영상 틀어놓고 연결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보고 하시라고 제가 하나를 더 찍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정말로 만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도 정성스럽게 그 아드님께서 그 부모님을,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거를 제가 다 그대로 받아서 정성스럽게 제작을 했으니까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멀리서 구매하신 고객님이시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직접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나 내일이나 토요일 날 오시는데 제품 사이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부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적인 사이즈는 자로 한번 재볼게요. 자, 가로가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딱 16.5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옆에가 좀 짧아요. 여기서는 사이즈가 한 26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땅에다 딱 대고 재보면 한 36cm 정도 나오니까 한번 이거 감안해서 두실 자리가 적당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컴퓨터를 딱 받으시면은 이렇게 전기 코드 하나가 딱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는 다 주변 기기 부속품들이고요. 컴퓨터 뒷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이 뒷면이랑 똑같이 내부 사진이랑 이렇게 찍어서 해놨어요. 총 6가지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자, 동봉되어 있는 파워 케이블, 이 파워 케이블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밖에 못 꽂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위 상단 여기 HDMI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 케이블은 어디에 있냐, 모니터 박스를 여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른 모니터랑 연결하실 때, 듀얼로 쓰실 때는 하나는 HDMI 하나는 DVI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맹이만 빼지 마시고 절대로 이렇게 생긴 리시버가 있어요. 요거 꼭 찾으셔야 돼요. 여기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이쪽 부분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뭐 그 마우스랑 같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얘를 꼭 찾으셔서 얘를 빼서 이 밑에 부분 까만색이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파란색은 USB 3.0이라고 해서 까만색은 USB 2.0이라 속도가 훨씬 더 파란색이 빨라요. 괜히 이제 파란색을 이용하시면 조금 아까우니까 까만색에다가 연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요 2.0 단자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리시버 하나로 키보드랑 마우스랑 다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선도 여기밖에 못 꽂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벌써 몇 개 연결했어요? 하나, 둘, 세 개. 키보드 마우스까지 합쳤으니까는 총 4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초록색이면 초록색, 핑크색이면 핑크색. 스피커가 초록색이고요. 마이크는 핑크색입니다. 아마 사운드바 얘를 한번 빼보시면 선이 총 3가닥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USB,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초록색. 핑크색, 초록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색깔별로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USB는 이것도 파란색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아까우니까 이거는 뭐 외장 하드라던가 이런 거 연결하실 때 쓰시면 유용하시고, 까만색에다가 어차피 전력만 빼먹거든요. 까만색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사운드바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USB도 꼭 연결해 주셔야지 USB 그 전원이 들어와요. 사운드바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다 총 6가지 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연결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멀리서 구매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상 AS 기간도 한 번씩 다 짚어 드렸었는데, 일단은 CPU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고장이 났다, 불량이 났다, 어느 이제 근처에 PC 수리점에 갔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꼭 제품별로 제가 무상 AS 기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무상 AS 기간 기억하셔서 참고로 새로 구매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앞 영상에도 알려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 부품을 갖고 생산한 SN코어 제품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AS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3년, 메인보드도 무상 AS 기간 3년이고요. 그래픽카드는 내장형이라 없고,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상 AS 기간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부품이긴 해요. 그래도 제조사에서 보증해 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파워가 고장났다, 구매하시면 안 돼요. 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사운드바도 1년,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1년입니다. 좀 작죠? LG 건데도 불구하고. 왜냐? 패널 깨지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깨지게 되면 무상 AS 기간을 다 떠나서 사용 중에 깨졌다 그러면 AS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 텐데, 상당히 박스 자체가 커요. 그리고 조심히 눕히셔가지고 위에서 살짝 벗기셔서 밑에 스티로폼이 있거든요. 그거 살짝 액정이 깨지지 않게, 파손 입지 않도록 잘 하시고, 모니터를 빼시게 되면은 처음으로 하셔야 될 게 안에 있는 부속품들, 뭐 아답터라던가, 그 다음에 모니터 케이블, HDMI 케이블이 아마 2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2개를 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 하나는 스페어로 여분으로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모니터의 본체와 목 부분, 다리를 조립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모니터가 이렇게 있고 이 목을 조립을 하시는 건데 아마 나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조이셔서 하시면 되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니터에는 선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요. 하나는 본체랑 연결되는 이 HDMI 선을 이용해서 연결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는 모니터도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때 전기 아답터 콘센트에다 꽂아 주시고 하시면은 연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어머님을 뵙지 못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은 거고요. 아마 이거 어머님께서 일체형 PC를 쓰셨는데 아마 속도도 그렇고 많이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PC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PC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아드님의 효도 오래오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모님은 또 우리 자식들한테 늘 주기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드님이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니까 이 PC로 더욱더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